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시장이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뭐 크레딧 스위스? 예, 그 얘기가 미디어에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뉴스를 뭐 이렇게 어디 길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장소에 잠깐 앉아 있을 때도 그냥 짬이 나면 제가 기사를 뭐 이것저것 그냥 보거든요. 스치듯이. 근데 이 뉴스가 어저께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보면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 진출한 건 아마 아실 거고요. 삼성페이,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종페이 연합군으로 맞선다. 이게 개별적인 이익 집단인 것 같지만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연합을 해서 같이 움직인다. 진짜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 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코인 투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어쨌든 향후에 뭐 애플페이가 됐던 삼성페이가 됐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위챗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 전부 다 어, 코인으로 결제하는 구조가 분명히 발표가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의미죠. 뭐 나중엔 애플페이도 여기서는 덤벼라 이렇게 써 있지만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카카오페이와 간편 결제 사업 협력 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한중일 간편 결제 제휴 구조도 해가지고 이미 연결이 돼 있었어요. 라인페이, 네이버페이 좀 전에 이제 카카오페이 얘기 나왔죠. 자, 이 연결됐고 라인페이는 중국의 위챗페이랑 연결됐고 한국의 네이버페이랑 연결됐고 이게 겉에서 우리가 미디어만 보면 이게 뭐 일본은 반중이야. 어? 그리고 뭐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런 미디어에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친중이다, 뭐 반미다 이런 거는 어 어떻게 보면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분절되게 만들어 놓은 양상을 만드는 거고 사실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것도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그냥 예, 간과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하다못해 뭐 알리페이, 엔트파이낸셜 해가지고 쭉 이게 연결돼서 우리는 다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다. 다뭐 예, 서로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면에는 미국이랑 중국도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는 뭐 적대적인 국가로 뭐 대중들한테는 프레임이 그렇게 씌워 있지만 장영국 위믹스의 바이백 번 시스템 BNB보다도 임팩트 커. 어저께 아마 어, 이분이 아마를 아마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해서 뭐 아마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로 뭐 발표를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뭐 그리고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벌써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 위믹스 코인 뭐 바이백 번 시스템 그러니까 뭐 버닝한다는 의미는 코인 자체를 태워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총 개수 발행량을 서서히 이익분만큼 주기적으로 이제 25%씩 바이백 번의 사용 매출액에 BNB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위믹스도 뭐 똑같은 전략을 피면 향후에 뭐 상장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상장 외에 뭐 예. 뭐 존재 가치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롱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괜히 또 뒤통수 중간에 맞지 마시고. 그리고 페이코인에 관한 얘기 제가 이제 미리 이런 거를 깔고 말씀드린 거는 항상 이제 제가 뒤통수를 맞지 말자 크레딧 스위스 얘기도 나오기는 하긴 하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좀 느껴지기 해요. 페이코인 국내 결제 서비스 종료 시겁하죠 아주. 예, 부정적인 뉴스. 근데 이것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페이코인은 제가 알기로 31일까지 그러니까 정부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달 31일까지 이제 결정될 거고 지금이 이제 오늘이 16일 날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위한 관련 입법과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31일 안에 결론 나겠죠. 이를 위해 국내 시장에서는 페이코인을 제외한 다른 메이저 코인을 이용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사업 변경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자, 어쨌건 코인하고 관련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서서히 한국 시장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14일 날 물가를 볼 수 있는 CPI가 발표가 됐고 15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와서 뭐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뉴스를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예측치가 5.4였는데 실제로 4.6이 나왔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는 의미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뭐 상품 뭐 유통으로 따지면 도매가가 내려간다. 그럼 소매가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0.2오고 이게 동결입니다. 근데 동결 가능성이 어제보다도 올라갔어요. 어제 30.6%에서 지금 47.6%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금리에 관한 것만 따지면 뭐 23일 날 금리가 발표되긴 하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거 뭐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치한 금액이거든요. 소비자들이 근데 이렇게 줄었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해서 0이 그러니까 0원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건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인출이 됐죠. 거의 뭐 뱅크런 비슷한 지금 현상이 일어났는데 금융당국이 스위스 국립은행은 필요하다면 크레딧 스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 얘기가 직접적으로 뭐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SVB 은행에 관해서 미국 금융당국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다시 막 그랬죠. 그래서 뭐 23일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계속 아마 휘청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너무 막 진을 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에 관한 얘기도 클레이 믹서 논란 크래커랩스 대주주는 전직 카카오 부사장 정주환 와 저 이거 보고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코인의 미래에 관해서는 뭐 이미 저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물론 뭐 이 코인에 관해서 제 채널에서 계속 막 추천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뭐 신경 뭐 약속을 안 지켰네 뭐 얼마를 팔았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업비트에 언제 상장되나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언제 상장되나 그리고 이면에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이 되나 카카오는 이 클레이튼 체인을 이용해서 향후에 무슨 사업을 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지털 세종대왕 나오나 CBDC 법안 발의 여기 3월 15일 날 8시 무렵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민간 가상화폐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USDT와 USDC에 관해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 USDC와 USDT가 이게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업비트 창 보면은 뭐 인출하고 하는 거 그거를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뚫리면 거대한 USDT와 US의 유동성이 전 세계 시장에 오가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이거를 관리 감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언급이 서서히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원화와 비슷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하느니 개입해 유통량 등을 살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이미 뭐 USDC는 준비금 증명에 관해서 뭐 준비를 어느 정도 맞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원화 발행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이용자로 연결되는 기존 체계를 일거에 흔들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는 신중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카카오 쪽에서 뭐 한국에서 진행되는 CBDC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 디지털 통화 개발 협력,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스위프트 2.0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중국이죠. 중국, 러시아 같이 움직이는 이 체인을 통해서 거기 다 연합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도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세금 양식의 암호화 선언 추가. 그래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을 별도로 기록해야 할 것. 그래서 세금 항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코인 가격을 올려놔야 하는 당위성이 부여된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잘 될 것 같아요. 서서히. 쿠코인 중국 위에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10,000,000 자금 조달 주도. 제가 쿠코인은 좀 예전에 이제 바이낸스가 생기기 전에 여기가 이제 쿠코인이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바이낸스가 생기면서 이제 다른 웬만한 거래소들이 다 그러니까 좀 약간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는데, 어쨌건 바이낸스가 있기 전에는 쿠코인도 나쁘지 않은 거래소였어요. 저도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었고. 근데 뭐 이런 얘기, 중국 위에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그래서 저도 야,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보면서 2023년도에 코인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있다면, 중국이 예전에도 이제 그 느낌을 받았지만 중국이 확실하게 리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서클사 제레미 얼라이어, 여기 이 선생님이시죠. 근데 영국의 재무부, 상무재무부, 상무국에서 여기 고위급 관계자랑 만나서 CBDC 내지는 디지털 통화에 관해서 견해를 나눴다. 뭐 협약 같은, 뭐 협력 같은, 뭐 어떤 그런 거를 나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이 사진이 이제 트윗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서클사 보면서 이게 뭐 파산 사건이 있을 거고, 뭐 USDC에 문제가 생겨서 코인 시장 뭐 다시 $10,000,000, 뭐 $10,000,000 간다, 뭐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뭐 $1,000,000 간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서클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 정세에 관한 얘기인데, 자 여기 시주석이 여기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란이 핵에 관해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미국에서 원래 이거를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었어요. 이 진행을 하지 마라. 근데 중국이 개입되면서 이 미국이 개입했을 때는 그냥 무시를 했는데, 중국이 이번에 개입을 하면서 이 핵 개발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협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어떤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중국이 개입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좀 약간 한국인의 정서,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 그러니까 서방 미디어만 보시고 미국 위주의 세계 정세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쨌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것도 시 주석이 개입이 되면서 이제 결론안이 서서히 나오게 되는 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찰 국가의 어떤 그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서서히 이전되고 있는 현재의 양상이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향후 GDP, GNP에 관해서도 2027년 정도가 되면 중국과 미국은 지금 뭐 순위가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이긴 하지만 뭐이 순위가 바뀌고 인도가 올라가고 뭐 기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서서히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 기시다 올 여름에 한국 방문 검토. 자, 이것도 되게 재미나죠. 자, 중국과 한국이 서서히 연결되고 있는 구도 내에서 여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구도가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 저를 또 이상한 사람.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흘러서 후행해서 항상 미디어는 나옵니다. 그 구도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하고 또 에너지 문제로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이렇게 또 연결돼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러시아 쪽이 낫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할린 프로젝트가 진행됐었고 어쨌건 그런 얘기 그리고 실리콘밸리 파산 여파에 국내 은행 대출금 금리 추가 하락할 듯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그 금리도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을 아마 2번인가 발표를 했을 거예요. 2번 발표를 했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고 있죠. 지금 서서히 급격하겐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쨌건 유동성을 다시 주입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불안한 뭐 지금 가상자산 시장인 건 분명하지만 어쨌건 뭐 확실한 방향성은 이미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5시간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 뭐 하루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보면 와, 막 이렇게 또 그러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온한 가상자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